네, 오늘은 멀티 스텝 폼 관련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멀티 스텝 폼을 찍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조금 제가 이번에 그 UMC라는 동아리를 운영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뭐 디스코드나 카톡이나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 질문 중에 제일 많이 오는 내용은 일단은 아마 다들 웹이지만 앱 기반 UI로 조금 구현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뭔가 멀티 스텝 형태를 조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뭔가 다음 이렇게 누르면은 이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뭔가 어떤 식으로 다들 구현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거를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점은 이제 뭔가 조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되게 타입 세이프티하게 잘 쓸 수 있는데 이제 뭐 훅폼에 뭔가 필드 밸류즈나 뭐 폼 밸류즈나 뭔가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타입스크립트 워닝만 약간 피하는 그런 느낌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이 뭐 물론 틀린 부분이라고 하기도 웃기기는 하지만 개발이 완성되면은 사실은 된다고 보는 거긴 한데 조금 더 타입 안정성을 띄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조금 연습을 해보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일단은 멀티 스텝 폼에 대해서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충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이 앱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React Native로 공부하면서 만든 앱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셜 로그인을 하면은 조금 느리죠. 자, 소셜 로그인을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스텝 멀티 스텝의 1단계예요. 1스텝. 자, 동의를 하고 자, 그 다음 스텝이에요.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이렇게 하고 로그인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앱입니다. 일단은 이런 거를 저희가 흔히 멀티 스텝 폼이라 하고 멀티 스텝이 보통 어느 곳에서 많이 쓰이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하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잘 보이시죠? 이게 조금 더 예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컨티뉴를 누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choose a password 이걸로 가고 그 다음에 invite your team 그리고 뭐 add your socials 뭐 이렇게 가면서 뭔가 회원가입이 완료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영상으로 돼 있는 예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잘 못 찾겠네요. 그래서 뭔가 이런 예제가 있다 정도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구현할 거는 이거긴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할 거냐 일단은 제가 노션에 조금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단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만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정보를 많이 요구하진 않지만 요즘 서비스들을 보면은 뭐 딥샤크나 뭐 오픈 AI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유저의 타이핑 속도나 뭔가 이런 것까지 기록할 정도로 정말 유저 정보 세분화된 정보를 개인화된 정보를 정말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약관 동의에 사실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동의만 누르기만 하죠. 그래서 정말 회원가입에서 많은 것들을 받고 그리고 항상 이제 뭐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조금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유저가 좀 덜 지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고려를 많이 하고 그 고려가 고려한 대상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까지 오게 되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UI, UX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크게 볼 거는 이렇게 해요. 사용자를 고려한 UX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중간에 이탈했다가 돌아왔을 때 만약에 작성했던 정보가 전부 사라져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단계까지 있어요. 극단적으로. 근데 제가 7단계까지 했다가 갑자기 앱이 꺼졌어요. 막 웹서비스가 꺼졌어.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입력을 하면은 저 같으면 화나가지고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귀찮은 과정을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전에 앱이나 웹사이트에 나갔다 들어와도 이전에 어느 단계까지 했는지 정보를 입력해서 기억을 해두었다가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복원해주는 기능도 저희가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저를 프로그레스 바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까지 왔는지를 알려줄 거고, 그리고 이 복원도 아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입 세이프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어떤 컴포넌트에서도 타입 추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멀티스텝 폼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면서 저희가 이탈해도 다시 정보가 유지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진행도 표시 이렇게 세 개의 조합을 해가지고 한번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그 라우팅 설정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Next.js를 조금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놨어요. 그냥 사실은 여러분들이 npx create next step latest 이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테일윈드 세팅 기본적으로 Next.js는 해줘요. yes를 누른다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페이지 다 비워놨고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놔뒀고요. 이 정도만 저희가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런데브 하면은 이렇게 로컬 3000이 켜진다. 저희가 빈 페이지니까 빈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점은 Next.js를 아마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아마 처음 찍었던 것 같은데 다 리액트로만 찍었는데, Next.js의 가장 큰 장점은 폴더 기반 라우팅이 돼요. M라우터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들 거니까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다 사인업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page.tsx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사인업 페이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이게 사실은 라우팅이 끝이에요. 그래서 사인업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사인업 페이지가 열리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사인업 페이지 만들 거고, 여기서 이제 3단계까지 가는 앱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일단 투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 진행상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단계 때 어떤 정보를 받을 거냐면요, 그냥 막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름 받고 학교 받을 거예요. 그리고 2단계 때는 뭘 받을 거냐, 비밀번호 받고,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가지고. 그리고 3단계는 닉네임 이렇게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받고, 그리고 그냥 회원가입 완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만들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아마 제가 만든 벨로그 글을 보시면은 이 글에 제가 쿼리키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쿼리키 팩토리를 적으면서 제가 하나를 적어놨어요. 자, 도메인을 기준으로 폴더 구조를 나누는 게 앞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도 사실은 그 생각이 있고, 아마 저희 사내 코드도 완전히 리팩토링을 진행할 것 같기는 한데 좀 기능이 커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능 구조를 저희가 features, 도메인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일단 저는 features로 한번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앱 안에 저희가 이 source랑 앱이랑 같은 경로에 저희가 features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features를 만들 거고, 저희가 지금 만들 게 지금 사인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인업을 만들 거고, 사인업 페이지에서 쓰이는 걸 만들 거고, 여기서 컴포넌트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만들 거고, 저희가 여기다 signup form.tsx 하나 만들 거고요. 지금 뭔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고 signup form.tsx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rfc signup form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날리고,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인업 폼을 여기다 한번 일단은 임포트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임포트를 해보고, 그러면은 여기 사인업 폼이 제대로 들어왔죠. 컴포넌트 제대로 만들어졌다. 이 정도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거 개발하기 앞서서 여기 지금 도메인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일단은 저는 여기다
스키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키마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 스키마는 사인업에 관련된 스키마를 담겠죠. 왜냐면 사인업 폴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pnpm add 조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조드를 쓸 거고, 자, import z from 조드, 이렇게 조드 라이브러를 해가지고 export const signup 스키마를 만들 거는 맞고요. 이메일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name하고 스쿨이 1단계였죠. 그리고 패스워드하고 아마 confirm 패스워드가 두 번째 단계였고, 닉네임이 마지막 단계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 에러 메시지도 적을 수 있었죠. 뭐 닉네임은 최소 2글자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러 메시지도 한번 그냥 저거만 볼게요. 얘는 이메일이 아니죠. 그래서 얘도 최소 2글자 하고, 이름 최소 2글자, 학교도 일단은 학교도 최소 2글자, 패스워드는 최소 6글자, 얘도 일단은 최소 6글자,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 조드를 쓰시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드에서는 이렇게 infer라는 걸 제공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타입을 추론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스트링으로 박았으니까 이렇게 스트링 타입이 나오죠. 만약에 저희가 넘버, 이 닉네임이 넘버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넘버로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활용하면은 되게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얘를 사인업 스키마라고 한번은 빼볼게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로그인 정보를 계속 기억하고, 뭐 유저가 나갔다 와도 기억할 수 있게, 뭐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그거에 대한 그 회원가입 스텝에 대한 정보를 단계별로 다 기록을 해둘 거예요. 그런 저장을 저희는 웹이니까 로컬 스토리지를 활용을 해볼 거거든요. 뭐 앱이면 앱 스토리지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활용하는 스토어를 하나 만들게요. 자, 스토어를 하나 만들고, 저희가 이 스토어는 요즘 많이 쓰는 주스탠드,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import create from 주스탠드 이거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signup state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일단은 로그인에 대한 상태는 partial, 그러니까 옵셔널이겠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signup 스키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정의를 해줄 거고, 그래서 intersection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값이에요.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받을 거니까 partial 이렇게 한번 또 해줘가지고, 얘도 signup 스키마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줄 거고요. 그리고 set data, 앞으로 뭔가 1단계 때 네임하고 학교를 받으니까 걔를 1단계 때 set data를 통해서 밀어 넣어주고, 2단계 때는 또 다른 정보들을 밀어 넣어주고, 3단계 때는 마지막에 닉네임이었나요? 네임이었나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밀어 넣어주고 모든 폼을 마무리시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줄 거고, 자, 스텝도 받을 거예요. 1단계, 3단계, 2단계 뭐 이런 거. 그리고 얘도 set 스텝을 통해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가 다 가능해야겠죠.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reset all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void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스토어랑 로컬 스토리지를 초기화 시켜 한번 줄게요. 얘가 뭐냐면은, 저희가 그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이 로컬 스토리지에 모든 저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을 할 거예요. 근데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게 좋지만은 않아요. 너무 쌓이면은, 로컬 스토리지 아마 30개인가? 몇 개였는지 기억은 안 나겠는데, 그 아마 개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것도 용량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생 이 로그인 정보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회원가입을 성공했을 때는 당연히 앞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날려줘도 되는 거고, 뭐 일정 시간 후에 이 리셋 올을 트리거 해가지고 뭐 그때 날리게 한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스토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유저 signup 스토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얘는 create를 통해서 signup state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바로 트리거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트리거를 시켜가지고 영구적으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바로 받아볼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주스탠드 미들웨어에 이런 게 있어요. persist 이렇게. 그래서 네, 동기화 이렇게 시켜주는 게 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쓸 건데, 일단 임포트부터 해볼게요. 임포트 할 거고요. 그리고
자, 일단 써볼게요. persist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 set, 저희는 get은 안 쓸 거기 때문에 set을 활용해가지고, 자, 여기서, 자, 일단은 첫 번째 1단계겠죠. 1단계 하시고 데이터는 빈객체로 받을게요. 이렇게 받으신 다음은 set 스텝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겠죠? 이렇게 제가 1단계면 1단계, 2단계면 2단계, 3단계면 3단계, 뭐 3에서 2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 해주고, 자, set 데이터 하나 받아볼게요. 얘도 일단은 values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set에 state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일단은 이전 데이터는 항상 유지해야겠죠. state.data, 그리고 새로 넣은 데이터들을 밀어 넣어줘야 해요. 이렇게 일단은 관리를 해주시고, 일단은 reset all도 하나 정의를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reset all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 추천을 해주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쓰냐? 일단은 뒤에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로컬 스토리지를 쓰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키값하고 스토리지 어떤 거를 쓸 건지 create JSON 스토리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여기는 세션 스토리지를 썼던 것 같네요. 얘를 그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만 이렇게 해서 일단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잘 됐는데, 저희는 로컬 스토리지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 로컬 스토리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푸드 스토리지가 아니라 저희는 사인업 스토리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정의가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로컬 스토리지의 정보 자체는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기보다는 저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면, 그냥 리세트 올이 트리거 되면은 그냥 로컬 스토리지에서 이 사인업 스토리지라는 키 이름으로 그냥 다 제거를 해줄게요. 클리어 5를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세스 토큰이나 뭐 이런 거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면은 걔까지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얘만 날리면 되겠죠. 사실은 여기다만 저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토어 정의까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eatures 사인업에서만 쓰는 거를 하나 만들었고, 저희가 뭘 할 거냐, 이제 shared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는 거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서 컴포넌츠를 하나 만들 거고, progress 바.tsx를 해가지고 그 몇 단계까지 위치를 했는지 걔를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인터페이스 먼저 정의하고 개발을 해볼게요. progress 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스텝은 넘버고요. 현재 스텝이죠. 그리고 토탈 스텝 총 몇 단계까지 있는지 얘도 넘버로 하나 줘버리고요. 그리고 컨스트 프로그레스 바 이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그냥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 일단은 내가 지금 몇 프로인지를 계산을 해야겠죠.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현재 스텝에서, 전체 스텝에서 현재 스텝을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은 100분의 1로 나오겠죠. 자, return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div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class name with full 전체를 다 차지할 거고, bgray 200 rounded full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height 2.5 정도 주고 mb 4 이렇게 일단은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div 하나 주고, 일단은 조금 애매하니까 얘를 한번 보면서 개발을 해볼게요. 저희가 일단은 여기다 한번 프로그레스 바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가지고 익스포트를 안 했네요. 익스포트, 자, 여기서 익스포트 컨스트 프로그레스 바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스텝은 일단 저희가 1단계로 한번 해보고 토탈은 총 3단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개발을 해볼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했고, 여기 안에 class name bg 블루 한 500 정도 줄 거고요. h 2.5 라운디드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width가 좀 있어야겠죠. 스타일은 여기서 이제 width를 좀 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볼게요. 이렇게 받아보시면은 사인업 페이지 한번 들어가시면은 width의 스타일은 width의 프로그레스 바. 그래서
alert progress 이렇게 한번 이게 지금 서버 컴포 그러면은 이거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저희가 얘를 이 사인업 폼 안에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프로그레스 바를 이렇게 넣어줄 거고 여기서 저희가 use client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얘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다 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네, 이렇게 일단은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줘보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기본적인 세팅은 조금 마무리를 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문제점은 저희가 잠시만요. 아이고.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앱 안에 shared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잘 보이게 처리는 해놨고요. 근데 사실 이 이름이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shared가 아마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얘는 사실은 폴더로 분리가 안 되기는 하거든요. 이게 좋은 명칭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얘가 바깥에 빠졌을 때 왜 안 되는지는 이따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이게 급한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고 만약에 2단계면은 이렇게 2단계 3단계면은 이렇게 꽉 차게 저희가 개발이 됐고 저 둥근 거는 좀 거슬리니까 한번 이렇게 빼볼게요. 자, 이렇게 빼시면은 이렇게 꽉 차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런 토탈 스텝 같은 경우는 상수화 시키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유지 보수하거나 사람들이 딱 알아봤을 때. 그래서 얘도 사인업 도메인에 콘스턴트에 좀 ts 하나 빼가지고 export const total steps는 3. 그러니까 조금 더 명칭을 구체할게요. 사인업 total step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얘를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은 동일하겠죠. 근데 이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const use store 사인업 스토어에서 저희가 갖고 올 수 있었죠. 이 스텝을. 그래서 이 스텝을 이제는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처음에는 1단계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줘야 하는 게 뭐냐면 자, 1단계 때 보여줘야 할 UI랑 2단계 때 보여줘야 할 UI랑 3단계 때 보여줘야 할 UI랑 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스텝이 1일 때 어떤 거를 보여줄 거고 스텝이 2일 때 어떤 거를 보여줄지 그거를 일단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ign up step 1 form.tsx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sign up step 1 form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얘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sign up step second form 그리고 그 다음에 sign up step last form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sign up step second form 그리고 sign up step last form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sign up step last, 그리고 얘는 그냥 second,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결하면 되겠죠. 스텝 1일 때는 sign up step 1 form 이렇게 해주시고, 자 스텝 2일 때는 자 sign up step second form, 그리고 스텝 3일 때는 sign up step last form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네,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유즈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유즈 싱크 external store, 그러니까 주스탠드가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전역 상태를 만들었는데 얘가 클라이언트 환경에서만 쓴대요. 그래서 유즈 클라이언트라는 디렉티브를 위에 써라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기본적으로 Next.js는 서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유즈 클라이언트로 지시자를 달아줘야 한다, 이렇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조금 더 깔끔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괜찮죠? 그래서 일단 1단계 폼부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아까 스키마를 하나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아마 보통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시냐면 export const, sign up, 뭐 first step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오셔가지고 얘를 이제 쓰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한뭉태기로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선 놀랍지만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스키마에 제공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 스키마에 어떤 거를 제공을 해주냐, 자, 이렇게 픽이라는 걸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픽을 제공해주고 오밋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뭐 머지, 세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정의한 그 스키마 중에 몇 개만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단계 때 뭘 하고 싶은 거죠? 이 네임하고 스쿨만 갖고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처리를 해볼게요. 자, const step 1 스키마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주시고, 자 sign up 스키마에 픽을 해가지고 여기서 갖고 올 거 네임은 true고 닉네임은 true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고, 저희가 조금 몇 가지 깔 건데, 저희가 일단은 보통 이런 폼 데이터는 훅 폼으로 관리하면 편하죠. 그래서 pnpm add react hook form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pnpm add hook form resolvers 이거 설치를 해주시고, 이러면은 끝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자, 얘에 대한 타입을 갖고 올 때 우리가 아까 조드의 infer 사용하면 된다 했죠. 스텝 1, 자 스텝 1 스키마 이렇게 해가지고 z.조드에서 갖고 오고 infer 이렇게 해서 스텝 1 스키마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안 써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럼 저희가 뭘 해야 하냐, 자 일단은 use sign up store를 이렇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데이터 그리고 set 데이터 그리고 스텝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일단은 set 데이터만 일단 스텝만 한번 해볼게요. 스텝하고 set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const use form을 쓸 거예요. use form을 쓸 건데 지금 타입 추론이 안 되네요. reload. 자, use form이 안 갖고 와지니까, 자 import 저희가 직접 넣을게요. use form from react form 이렇게 해가지고 use form 불러와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서 스텝 1 스키마를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자,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field values였나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다실 텐데, 이것도 사실은 타입 에러가 안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뭔가 레지스터나 이런 거를 뽑아올 때 여기서 타입 추론이 안 돼요. 얘는 정확한 타입을 저희가 여기에는 네임하고 닉네임만 뽑아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추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밀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타입을. 그리고 리졸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조드 리졸버, 저희 조드니까 조드 리졸버인데 말썽이네요. 자, 조드 리졸버를 이렇게 가져오시고,
자, 조드 리졸버에 스키마를 넣어주면 되겠죠. 스텝 1 스키마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디폴트 밸류스를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네임은 이렇게, 그리고 스쿨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여기는 스쿨이었네요 1단계가.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레지스터 말고 저희가 또 핸들 서브밋 또 뽑을 거고요. 폼 스테이트도 해가지고 에러 메시지도 한번 같이 받아볼게요. 이렇게 받아볼 거고, 레지스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한번 만들어보죠. 자, 폼 태그고요. 당연히 폼 데이터니까 폼 태그 해주시고, 온 서브밋 해가지고, 자, 핸들 서브밋에 온 서브밋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줄게요. 근데 이 온 서브밋 함수 같은 경우는 const 온 서브밋의 values에, 자, 여기서 이제 타입을 잘 정의한다는 게, 여기서 이제 스텝 1 스키마를 이렇게 바로 넣어주시면요, 저희가 values 점 하면은 이렇게 name school 이렇게 바로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저희가 로컬 스토리지에 값을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set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할 건데, 저희가 set 데이터의 타입을 보면은 아까 저희가 여기서 스토어를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밀어 넣어 주셨어요. 이 사인업 스키마에 대한 데이터, 이 5가지 정보를 파셜 타입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는 5가지를 다 줘야 하는 건 많지만 저희가 1, 2, 3단계 나눠져 있기 때문에 2개만 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파셜 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알아가지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그냥 저희는 뭘 하면 되냐, 그냥 set 데이터에 그냥 values 이렇게 넣어도 사실은 되죠. 그 다음에 스텝 2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자, 제출과 동시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지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고 저희가 여기서 그러면 해야 하는 게, 일단은 div 태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라벨 하나 만들어서 이름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 input 하나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도 저희가 id는 name이고요. 여기도 html4도 name으로 이렇게 맞춰줘야지 저희가 라벨을 클릭해도 이렇게 인풋이 클릭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에러가 뜰 수 있게 저희가 처리를 해줬는데, 지금 이 에러 메시지도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스타일은 컬러, 스타일을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테일윈드 쓰니까. 클래스 네임은 텍스트 레드 500 이렇게 주시고, 그냥 폰트 볼드까지 한번 줘볼게요. 폰트 볼드 이렇게 주시면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리고 얘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번엔 스쿨, 자, 스쿨 이것까지는 맞는데 클래스 네임이죠. 여기는 클래스 네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스쿨, 그리고 학교명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자, 마지막에 버튼 이렇게 해가지고 타입 서브밋 해야지 동작하죠. 타입 서브밋 다음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다음 누르면은 이렇게 에러가 뜨죠. 근데 지금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CSS가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제가 바깥쪽에 선언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애플도 안에서만 지금 동작하게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한번 바꿔주면 될 것 같네요. 자, source에 features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대로 동작하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CSS를 못 먹어서 그런 것 같네요. 얘도 그냥 source 밖으로 옮겨주시고요. shared니까. 그리고 얘도 이렇게 shared까지 잘 동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풋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자, sign up form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도 다시 프로그레스 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하시면은 네, 제대로 동작하네요. 이 문제였네요. 스텝 1 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사실 스타일링이 좀 꾸려요. 근데 이거 매번 바꾸기 좀 귀찮으니까
일단은 글로벌로 한번 스타일링을 그냥 살짝만 줘볼게요. 저희가 라벨하고 인풋하고 아마 버튼은 지금 계속 쓸 것 같죠? 라벨하고. 그래서 그냥 직접 그냥 컴포넌트 이름이 아니라 HTML 태그를 달아가지고 바꿀게요. 그냥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 하나 주고요. GPT 시키고 싶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패딩은 8픽셀 정도 주고, 패딩 좀 먹었죠? 일단 볼더부터 줘볼게요. 1픽셀 솔리드에 CCC 한번 줘보고,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폰트 사이즈 14픽셀, 그 다음에 보더 라디우스 4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안 먹네요. 백그라운드 컬러 샵 F9 F9 이렇게 한번 줘보고, 마진 바텀도 살짝 줘볼게요. 한 8픽셀 정도 이렇게 줘볼게요. 그 다음에 라벨도 조금 줘볼게요. 라벨은 디스플레이 블럭 이렇게 줘보고, 폰트 웨이트도 볼드 이렇게 주고, 마진 바텀 살짝만 띄울게요. 버튼도 그냥 살짝 좀 줄게요.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인데 인라인 블럭하고, 패딩은 8픽셀에 16픽셀 아까 떴으니까 그대로 하고, 보더는 없고요. 보더 라디우스 4픽셀 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333 별로네요. 00 0070 F3 더 별로네요. 그냥 핑크? 네, 볼만하네요. 컬러는 샵 FFF 네, 화이트 너무 별로니까 그냥 검정할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한번 줘보고, 14픽셀 줘보고, 커서는 포인터 이렇게 준 다음에 트랜지션 조금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에 0.2 세컨드 주고 이즈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조금 뭔가 이게 지금 버튼에 허버를 달아가지고 색깔이 바뀔 때 트랜지션을 줘야 하는 거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얘는 그러면은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죠? 네, 뭔가 색이 반대가 돼야 할 것 같긴 한데, 뭐 스타일링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사인업 원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안 눌러지죠? 이거는 조드리졸보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김용민 상명대학교 다음을 누르면은,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딱 요만큼 갔죠. 33% 정도만큼, 33.3이죠 정확히. 33333 이만큼 갔죠. 그 세컨드 탭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저희가 이 인스펙트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게,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은 사인 스토리지에 이렇게 제 정보가 우겨져 들어갔어요.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게 계속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잘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끝났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처리를 해줘야 해요. 저희가 지금 값이 정보가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보이시죠 지금 바로 2단계로 가는 거.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지금 1단계에 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 정보에 대한 처리를 조금 해주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기 전에 일단은 뒤로 가기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뒤로 가기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얘랑 좀 형태가 원폼이랑 비슷할 것 같으니까 투폼 가져와가지고 일단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스텝 세컨드 스키마 하고, 저희가 여기가 패스워드였나요? 패스워드네요. 그리고 여기가 컨펌 패스워드였던 것 같은데, 컨펌 패스워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텝 세컨드 스키마 이렇게 해주시고, 스텝 세컨드 스키마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이거 그대로 쓸 것 같죠? 자, 이렇게 하시고, 사인업 스토어 임포트 레지스터 다 똑같고, 유즈 폼 임포트 스텝 세컨드 스키마 스텝 세컨드 스키마 조드 리졸버. 그럼 여기 에러 날까? 안 나네요. 그쵸. 그리고 에러 안 나온 이유는 저희가 Z를 연결 안 해놨네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에러가 날 거고, 패스워드
그리고 여기는 컨펌 패스워드 자리고, 자 여기까지는 일단 끝났고, 자 저희가 그러면은 얘도 이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온서브밋이 없으니까 온서브밋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고 스텝 세컨드 밸류스 맞고요. 다음 3단계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게 네임이 아니라, 왜냐면 네임 에러 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필드 밸류즈라고 하면은 에러가 안 나요. 타입 에러는 안 나오는데 여기가 에러가 안 나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콤마를 눌러도 타입이 안정되지 않아요.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패스워드잖아요. 이거를 유추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모르죠. 필드 에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입을 명시하는 게 이렇게 스키마 자체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넘기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패스워드 컨펌 패스워드, 그리고 여기도 패스워드니까 이렇게 받아볼 수 있죠. 이렇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일단 한번 싹 다 바꿔볼게요. 여기 패스워드로 먼저 일단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고, 일단은 얘는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타입은 패스워드. 네, 패스워드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도 조금 줘볼까요? 베베베베베베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아이디도 잘 줬네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에러가 있을 경우, 에러스에 패스워드가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 얘도 이대로 복사하셔가지고 패스워드 옆에 체크만 붙어주면, 컨펌 패스워드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컨펌 패스워드 붙여주시고, 자 컨펌 그리고 컨펌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뭐 된 것 같죠? 그리고 이전 버튼 하나 만들어줘야 하니까, 이전 버튼은 그냥 컨스트 고백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수구로 빼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하나밖에 안 쓰인, 두 개밖에 안 쓸 것 같으니까 셋 스텝해서 1번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그리고 고백에 이렇게 해서 다음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 하나 해주시고, 이전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온클릭에 고백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조금 여기 좀 띄워주고 싶으니까 그냥 div로 한번 묶어가지고 클래스 네임 플렉스의 갭 3 이 정도 좀 줘볼게요. 그러면은 아전이라 돼 있네요. 자 이전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다음을 누르면은 자 비밀번호 에러가 뜨죠. 근데 사실은 여기는 이 에러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빼고, 그럼 여기는 일단은 에러가 안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최소 6글자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에러가 뜨는데, 이거의 문제점을 일단은 한번 일단 이전으로 가볼게요. 자 이전으로 가면은 저희가 이렇게 새로 고침할 때, 이전으로 갔을 때 이름하고 학교명 이렇게 입력하라고 돼 있죠. 근데 저희는 아까 입력을 했죠 사실은. 그럼 이거에 대한 값을 기억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시켜줄 거냐, 자 여기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name이 있으면은 데이터 네임을 보여주고, 없으면은 그냥 빈 공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school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빈 공백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sign of storage에 이렇게 값이 있는데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자 그래서 다음 이렇게 하고 뒤로 이렇게 갔을 때 값이 기억돼 있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지치지 않는 UI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자 다시 2단계로 돌아오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는 잘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거 좀 깜빡거려요. 근데 이 깜빡거리는 것도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볼게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알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마 이게 스테이트랑 비슷하게 동작을 해가지고, 그 처음에 undefined, 그러니까 처음에 그 렌더링 하기 전에 값이 없다고 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하이드레이션이 되면서
그러니까 Next.js는 Hydr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Hydration 되면서 값을 갖고 오는 것 같긴 한데 그 처리를 한번 공식 문서 찾아가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도 잘 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사실은 그럼 똑같이 해도 되겠죠?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비밀번호가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자, data.confirm password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이제 뭐가 문제냐? 저희는 얘네 둘이 일치하는 걸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비밀번호 확인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일치하는지를 조금 찾아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최소 6글자 이상이라 떠요.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실은 일치가 안 해요. 누가 봐도 일치 안 하죠. 근데 이렇게 다음을 눌렀을 때 넘어가요. 왜 넘어가지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값을 보면은 스텝 3로 넘어갔고요. 두 개의 값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서 아마 뭐 refine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틀린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문제냐? 이 픽이라는 메소드가 이 refine을 못 받아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스키마에서 refine을 받게 되면은 픽이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나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다 이제 그냥 이거를 걸어버리면 돼요. 여기다 refine을 걸어버리면요.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저희가 한번 다시 가볼게요. 좀 귀찮네요. 자, 이렇게 가셔가지고 자, 이름 이렇게 하시고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 이거 조금 헷갈리니까 일단은 여기 텍스트로 바꿀게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눌렀으면 6글자니까 안 됐죠. 이렇게 하면 받아지죠. 그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 안 넘어가지죠. 비밀번호가 다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에러 메시지도 한번 줘볼게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새로 고침을 한번 해야 할 것 같네요. 자, 에러스 컨펌 패스워드 메시지 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마 refine 정의를 들어가면은 unknown promise 받고요. 메시지 안에 custom error params,를 넣는 것 같네요. 아, 이렇게 넣네요. 아,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넣냐면 메시지 프롭에 넣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보면은 자 123, 123, 123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안 뜨는데 이거에 대한 패스를 하나 정의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네 이렇게 하면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패스까지 이렇게 명시를 하면은 제대로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 일치가 되고 근데 여기는 6글자가 아니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일치하지 않는다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이 눌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됐죠. 마지막 스텝. 그리고 저희가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마지막 스텝으로 가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1단계, 2단계 정보들을 저희가 다 받아놨죠.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뭘 하면 됐죠? 마지막 단계는 되게 간단했어요. 사인 업 세컨 폼 가셔가지고 똑같이 그냥 이번엔 치죠. 스텝, third, last 스키마로 할게요. last 스키마. 그래서 z.object good.object 아이고 자 sign up 스키마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픽 한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에 네임이었나요? 닉네임이었나요? 마지막이 닉네임이네요. 그러면은 세컨 폼 가서 자 닉네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거 true죠. true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stable last schema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고 사실은 set 스텝이랑 set 데이터는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렇게 받아볼게요. 데이터랑 셋 데이터 정도만 일단은 좀 받아보고 이거 셋 스텝도 뭐 초기화 시켜주려면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일단 리셋오를 이제 여기서 쓸 거예요. 회원가입 성공하면은 리셋하면 되겠죠. 그리고 회원가입 성공하면은 그냥 홈으로 돌려보낼게요. 유즈 라우터예요. 아마 리액트 쓰시면은 유즈 내비게이터 쓰시면 되고 이거 M 라우터는 내비게이션 잘 임포트 해주시고 자 const 여기서 얘 일단은 이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잘 스텝 라스트 스키마 스텝 라스트 스키마 조드 리졸버 그리고 닉네임 그리고 얘도 데이터.점 닉네임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유즈 폼 임포트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얼추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얘는 서브밋 했을 때 밸류 쓰고 스텝 라스트 스키마 받는 것까진 맞는데 자 일단은 똑같아요. 셋 데이터 해줄 거예요. 그리고 리셋 올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으면은 스토리지 초기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얼러트 해가지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 요청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에 네트워크 요청 로직이 들어가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뭐 뮤테이션을 쓴다 하면은 약간 이렇게 되겠죠. 뭐 사인업 뮤테이션 점 뭐 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의 데이터들 이렇게 넘겨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온 석세스 이렇게 하면은 자 온 석세스일 때 이제 이로직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로직이 들어가고 그리고 온 에러일 때 만약에 리셋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온 에러일 때는 그냥 여기서 그냥 얼러트 해가지고 회원가입에 실패했다 이 정도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냥 굳이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내용은 안 돌려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API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뒤로 가기 버튼 하나 있어야겠죠. const 고백은 set 스텝은 2 이렇게 한번 주시고 자 그럼 라스트 스텝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얘는 한번 같이 쳐봅시다. on submit 해가지고 handle submit 한 다음에 on submit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register nickname 그리고 nickname 닉네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버튼 2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얘도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끝났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는 이전이 아니라 이제 회원가입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버킴용민 이렇게 하면은 회원가입 완료하면은 회원가입 완료됐다 하고 로컬 스토리 이제 싹 지워지죠. 그리고 저희가 로그인이 아니라 홈으로 가야겠네요. 한번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인업 자 김용민 성명대 이렇게 하고 다음 하시고 뒤로 가기에도 정보가 남아있고 자 저희가 새로 고침해도 일단 저희가 1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시고 다음 누르고 자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다면은 자 이렇게 비밀번호 2단계로 가시고 그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수뮤 1, 2, 3으로 비밀번호 일치 그리고 불일치하면은 이렇게 불일치한다고 에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일치하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도 조금 뭔가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아마 이게 리액트 훅폼 온 블러였나요? 컨트롤에 온 블러가 맞았던 것 같은데 아 모드였네요. 그래서 모드 온 블러 모드 리액트 훅폼 모드
모드 온 블러. 네, 모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네요. 온 블러 이렇게 하면은 아마 바로 반응할 것 같죠? 이번에는 한번 새로 고침 다시 해보고 네, 이렇게 바로 이제 반응이 되죠. 아까는 다음을 눌러야만 반응이 됐는데 이렇게 꺼져도 저희가 네, 이렇게 바로 반응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누르면은 그래서 김용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전 가도 정보들은 다 유지돼 있고 다음 가도 다 유지돼 있고 저희가 여기서 김용민 치고 만약에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이제 3단계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이전 단계 가도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래서 김용민 이렇게 하고 회원가입 완료 누르면은 회원가입 완료되면서 홈으로 갔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은 처리가 됐는데 지금 사실은 좀 불안정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불안정하냐?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쳤어요. 치고 다음으로 갔고 그러면 새로 고침하면 2단계에 가는 건 맞는데 여기 깜빡거리죠. 이 깜빡거리는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거를 불러오는 최상단의 코드가 있죠. 사인 업 폼. 자, 여기서 어떤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냐면 일단은 마운트 될 때 뭔가 처리를 하나 해줘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이 사인 업 스토어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인 업 스토어에 그 first render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올까요? 사인 업 스토어가 아니네요. 주스탠드 first render persist first render라 치면은 이게 아마 persist의 동작 방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찾아봤던 것 같은데 persist에 이게 hydrated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네요. has hydrated. 그래서 how can I check if my store has been hydrated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주스탠드가 동작 방식이 그 persist는 그 뭔가 hydrate가 완료되면은 true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hydrate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항상 초기 값은 undefined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료가 됐을 때 안 됐을 때를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리를 지금 use effect를 통해서 할 건데 얘를 불러오는 최상단에서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가 이게 sign up form 안에 이렇게 쓰는 애들을 잘 나눠놨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호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se effect를 써가지고 저희가 if use sign up store에 has hydrate가 아니네요. persist에 has hydrated네요. 이렇게 persist에 has hydrated 이렇게 해주면은 이럴 때 그냥 return을 해주고요. 아닐 때는 그냥 밑에 게 렌더링 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경고는 remove dependency라고 하는데 이거 아마 remove 하면 동작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remove 하고 해볼게요. 얘가 remove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감지함에 따라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얘는 나중에 lint로 워닝을 지워야겠네요.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고 자, 얘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1단계로 가겠죠. 자, 김용민 상명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스뮤 1, 2, 3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다. 잘 됐는데 자, 새로 고침하면은 지금 깜빡거리죠. 그러면 이거 아까랑 똑같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다시 지워보고 새로 고침 해가지고 처음으로 가신 다음에 얘가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렌더링 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새로 고침 한 다음에 자, 김용민 상명대 이렇게 하시고 1, 2, 3, 1, 2, 3 한번 해주시고 새로 고침하면은 자, 이제는 깜빡 안 거리죠. 네, 이제는 깜빡 안 거리는데 뒤로 가도 값은 유지되어 있죠. 네, 이게 아마 지금 잘 고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잘 되고 다음으로 되고 새로 고침하면은 깜빡 안 거리죠. 이전하면은 값은 잘 유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튜 이렇게 하시면은 회원가입
완료하시면은 자 회원가입 완료되고 홈으로 가고 하면은 끝난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뭐 아마 이게 아마 ESLint disable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얼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한 거는 크게는 없었어요. 그냥 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스토어를 만들어 가지고 persist 스토어를 만들어서 로컬 스토리지에 잘 저장을 해놓은 거 확인을 했고, 제가 회원가입 성공하면 얘를 다 지우는 것도 맞고, 그 스텝에 따라 가지고 각기 다른 UI를 보여준 다음에 그 값을 이제 꺼내오는, 그리고 유효성 검사도 저희가 이렇게 픽을 통해서 유틸리티 메소드를 통해서 갖고 올 수 있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점은 이 refine이란 메소드를 만약에 저희가 불러오는 그 스키마 자체에서 써버리면은 픽이라는 유틸리티를 쓸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세컨드 스키마를 그냥 선언을 하고 여기서 리파인을 하면은 여기서 유효성 검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 그리고 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 잘 정의를 해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패스워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사실은 패스워드가 더 맞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면은 자 사인업 들어가시면 김용민 성명대 하고, 자 이제 여기는 잘 동작하죠. 1, 2, 3 그리고 스뮤 이렇게 하면은 잘 동작 안 하고, 그리고 일치하지 않다 하고 스뮤 1, 2, 3 이렇게 하면은 일치하고, 이전으로 가도 값 잘 일치하고요. 새로 고침해도 3단계 바로 가고, 매튜 이렇게 하시면은 회원가입 완료하면은 여기까지 저장이 돼 있다가 회원가입 완료하면은 네트워크 요청된 다음에 날아가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잘 만들었다 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굉장히 코드가 깔끔해졌죠. 이런 UI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데모데이 잘 마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멀티 스텝 폼이었고요. 아마 다음은 이게 멀티 스텝 폼을 페이지 단위로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 페이지로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 방법을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페이지 단위로 관리하면은 또 쿼리 파람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은 이게 아마 토스의 유즈 퍼널이라는 그런 강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역 상태를 안 쓰고도 여기 최상단에 그냥 상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 풀압으로 넘겨가지고 처리해도 되겠죠. 어차피 풀압은 한 단계밖에 안 내려가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전역 상태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 사인업이라면은 사인업에 뭐 스텝 1, 뭐 2페이지도 있고 2페이지도 있고 3페이지도 있고, 얘네들 그냥 각기 저장을 했다가 그냥 회원가입 시켜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페이지 관련 이런 멀티 스텝 폼은 촬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한 거는 그 컴포넌트,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멀티 스텝 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촬영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그 데모데이 때 뭐 활용하실 분들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뭐 저한테 디스코드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해가지고 잘 데모데이까지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멀티 스텝 폼 마무리 할 거고, 그 제가 이것도 아마 영상을 올린과 동시에 제가 조금 글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실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로 제가 댓글로 제가 링크는 남겨놓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